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에서도 전 지역에 걸쳐 이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확산세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가장 좀 어렵고 위험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미국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 뭐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네. 지구촌이 다 하나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만 멀쩡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들의 그동안 코로나19의 그 확산을 보면 일정하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발원지인 중국 우한 상황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통제된 국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수치라든가 이 상황을 우리가 100% 신뢰하기도 어렵고, 그러나 중국을 벗어나서 그 이후 상황은 상당히 비슷한 일관된 모습을 보여요. 처음에는 중국을 갔다 왔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그런 사람들이 감염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코로나19 확산이 그렇게 빠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빨라지게 되고 사망자도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한국, 뭐 일본, 뭐 태국, 싱가포르, 뭐 베트남, 이란, 이탈리아 등이 대부분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으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시 다른 나라들이 겪은 과정을 그대로 좀 밟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중국에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고요. 네. 이어서 이제 이란, 중동을 거쳐서 지금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이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뭐 파라과이 이런 북미와 중남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그 큰 지역으로 볼 때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륙에 따른 그런 이제 확산세를 막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본격적인 확산세라고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피부로 느끼기에는 지금 본격적인 확산세에 좀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경우에 사망자와 확진자들이 매일같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직은 가늠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보면 50개 주 중에서 34개 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565명.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이 공식 집계가 나오기 전만 해도 500명을 간 넘은 정도였는데 벌써 565명, 내일이면 아마 600명을 넘을 것 같고요. 사망자가 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22명 사망자 중에 대다수는 지금 워싱턴주에 집중돼 있고, 특히 또 워싱턴주 같은 경우는 특정한 요양시설에서 집중적으로 환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로 보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경우에 모니터링하는 숫자가 거의 지금 10,000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뭐 중국을 갔다 왔거나 뭐 중국을 경유해 왔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런 감염 의심자와 접촉을 했거나 뭐 이런 사람들 통틀어서 한 10,000여 명 정도로 지금 모니터링 했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확진자 숫자가 한 80명 정도, 사망자도 1명. 그래서 캘리포니아도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지만 문제는 뭐 이 정확한 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네.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아직까지 아주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는 네. 그런 단계인데 이제 앞으로 문제는 네. 중국이나 한국, 이탈리아처럼 네. 갑자기 확진자가 쭉 늘어나가지고 네. 예 문제가 되는 경우일 텐데 네. 제발 그런 경우가 안 생기지 생겨. 않고 네. 좀 우리가 쉽게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아,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죠. 정말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뒤에 지금 이걸 맞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좀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이 정말 그 앞에서 여러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좀 참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 순탄하게
코로나19를 좀 극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러나 그런 기대를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은가. 그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금 예측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가 굉장히 뛰어난 그 인간 신체 적응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그 사촌도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뭐 사스라든가 메르스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코로나19 경우에는 일단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간 후에 세포 안으로 이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 뛰어나고 또 이 코로나19는 이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숙주인 인간을 죽이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 그래서 인간을 죽지 않을 정도로 물론 지금 치사율도 높아지지만 그래도 상당수 경우를 보면 죽지 않는 선에서 그 안에서 이제 기생하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위협스러운 존재고 또 전문가들이 지금 코로나19를 한창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미 인간의 몸 안에서 변이 현상을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적응력을 가진 데다가 이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좀 늦어지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뭐 6개월에서 1년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변이 현상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의료 시스템의 경직도가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주치의, 전문의 등으로 나눠져 가지고 매번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위장이 문제가 있어도 바로 위장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치의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주치의를 보험이 만나야 없는 되고 이상, 네. 주치의를 통해서 보험회사에도 신청을 해야 되고 보험회사가 어프로브 해주면 그때서야 전문의로 가야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 그래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같이 이렇게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미국이 그 뒤늦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맞게 됐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 CBS 일요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의 스캇 가틀리죠. 스캇 가틀리 전 연방식품의약국 FDA 커미셔너가 출연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상태로 We passed the point of containmen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19를 제압할 수 있는 컨테인먼트 할 수 있는 시기를 지금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누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 2주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가 매우 어려운 시기 하드 피리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아직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기 전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지역사회 전파로 가는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로 가는 그런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 보험이 있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원래 이제 보험이 있어도 한 우리가 $1,600 정도의 검사비를 지원을 네. 비용을 지불을 네.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전부 다 이제 우리 포켓에서 나가는 돈이 없게끔 네. 해주겠다고 보험사에서도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메일이 왔죠. 저도 네. 좀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다행이긴 합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조금씩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국도 사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확진자 뭐 1번 확진자가 나고 2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자체가 뉴스가 될 만큼 굉장히 조금씩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 3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불과 한 1, 2주 사이에 모든 것이 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신천지 같은 집단이 없다는 것은 일단 다행인데 신천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집단은 없지 않을까 미국엔. 그래서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방역 시스템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지금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된 미국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료 시스템이 상당히 경직돼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사망자 숫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뭐 50명 이상 된 사망자가 나왔지만 치사율이 0.66%, 0.7%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사율인데 미국 같은 경우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과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점이 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은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뭐 대형 마켓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재기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건 아무래도 미국 시민들 스스로 생각해 볼 때도 정부가 제대로 막기
어렵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쌀도 사다 놓고 물도 사다 놓고 뭐 좀 쟁여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네. 지금 미국도 상당히 지금 그 우려되는 그런 지금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도 네. 그 네. 담당 의사가 이제 검사를 맡아봐라 하면은 다 프리로 커버를 할수 있어요. 해준다라는 네. 그런 네. 이제 얘기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한 분이 지금 저이 뭐예요 지금 저 댓글을 올리셨는데 코로나 의심이 있으면 LA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담당 의사한테 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무슨 뭐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고 예를 들어서 열이 많다거나 긴급 상황이라 그러면은 뭐 이머전시로 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개인 닥터들에게 네. 찾아가서 이제 상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LA 카운티 경우에는 이제 보건국 네. 보건국에다가 뭐 연락할 수는 있어요. 네. 본인이 증상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손쉬운 거는 이제 주치의한테 그렇죠. 찾아가는 게 네. 일단은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결국은- 선별 진료소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은 네.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잘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미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So last year 37,000 Americans died from the common flu. 작년에 37,000여 명의 미국인들이 그냥 일반적인 독감 때문에 죽었다. It averages between 27,000 and 70,000 per year. 1년 평균으로 보면 27,000명에서 한 7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매년 이제 사망한다. Nothing is shut down. Life and economy go on. 셧다운 할 수 있는 건 없다. 셧다운은 못 한다. 어차피 셧다운을 못 하고 인생이나 경제나 그냥 가는 대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At this moment there are 546 confirmed cases of coronavirus with 22 deaths.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에서는 546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고 2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Think about that. 그러니까 독감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도 지금 이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에 비하면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다. 일관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지 않을 게 확실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조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코로나19 일단 감염이 되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은. 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병원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고요. 지금 뭐 선별 진료소도 제대로 좀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탈리아나 이란 등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코로나19가 치사율이 높지 않다고 그러지만 이탈리아나 이란 등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일단 감염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방법은 코로나19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최선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정부나 의료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나마 이제 미국이 가장 늦게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이탈리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겪은 논란을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컨택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본인 또 집안의 위생을 최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컨택을 하지 않는 게 핵심인데요. 중요한 것은 다이렉트 컨택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인디렉트 컨택을 하지 않는 것도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숙주로부터 튀어나와도 오염된 표면이 있으면 최대 7일에서 9일까지 생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오염된 공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공간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무언가를 누르거나 짚거나 그러는 행위를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요. 종이나 헝겊 같은 것을 이용해서 터치하고 그걸 버리는 식으로 해야 될 거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손으로 터치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손을 수시로 씻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손에 뭔가를 만졌을 때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손이 결국 음식을 집을 수도 있고 내 눈이라든가 코라든가 입을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을 수시로 씻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이제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코로나19가 스스로 이동해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갈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은 없고 인간의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손이라든가 또는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 손으로 짚는 거라든가 만진다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주의해야 된다. 그게 악수도 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되죠. 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호응도 네.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피트 정도 거리를 띄어서 얘기를 하라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네, 네. 그걸 지켜야 그런 식으로 돼요. 자꾸 네. 우리가 뭐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아니 뭐 거죠. 악수 안 해도 인사할 수 있잖아요. 목례할 수 그럼요, 있고요. 그럼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이제 3m 정도를 좀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걷기 네. 되면은 네. 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무 네. 감염의 위험성이. 근데 이제 이런 예방 수칙이 여러 가지가 나와도 참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네. 오늘 아침에 최영호 앵커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굴 만지지 말고 뭐 머리 만지지 말고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계속 또 눈이 가려운 것 같고 얼굴이 가려운 것 같고 코가 간질간질한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든단 맞아요. 말이죠. 네. 이런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저희가 네. 잘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결국 의지와 노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따로 노하우를 또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인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여러 전문가들 얘기 종합해 보면 빨라도 한 1년 반 그럴 정도는 거예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데요. 잘 버티려면 결국 본인의 의지와 노력. 방식은 각자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방식인데 결국 의지와 노력이고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본인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습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본인의 생활 습관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덜 피곤하고 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무리 본인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좁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는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감염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타서 한동안 머물러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아파트나 콘도에 사시는 분들 걸어서 올라가시고 걸어서 내려오시고. 근데 뭐 커머셜 빌딩 같은 경우는 사실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또 옷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하는데 사실 마스크는 써야 됩니다. 의료진이나 환자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은 좀 양보하라는 의미에서 쓰지 말라는 좀 캠페인성으로 쓰지 말자는 얘기가 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나 어찌됐건 마스크는 사실 써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보면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던 게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도 보면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치사율이 좀 높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마스크도 요즘 사실 구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입을 가릴 수 있으면 가리는 건 참 좀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마스크 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는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하나 있다고 해서 그걸 며칠씩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이니까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쓰되 불필요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잘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 그래야 마스크도 적당히 사용하면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대형 행사가 좀 중요해요. 대형 행사를 피하는 것. 특히 지금 미국이 정치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정치 행사가 많은데 지난 주말에도 그런 소식이 나왔어요. LA 카운티에 확진자가 한 명 더 추가됐는데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에이펙 행사 그 보수 행사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행사인데 이 에이펙 행사에 갔다가 뉴저지 출신의 확진자와 접촉을 하면서 컨택을 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좀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뭐 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국민들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뽑아줘서는 안 되겠죠. 절대로 뽑아줘서는 안 될 거고요. 좀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거 이걸 좀 막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워싱턴에서 대형 행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LA에 사는 사람이 워싱턴 DC까지 날아갔다가 거기서 좀 걸려서 왔다는 이 소식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부터 좀 자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일인지 정치도 중요하지만 정치보다 일단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인도 각성을 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지금 스포츠도 뭐 연기한다 어쩐다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이벤트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한국에서는 지금 예배도 지금 상당히 좀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예배로 대처되고 있는데 사실 그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안전하게 수칙을 지킨다 해도 기본적으로 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형 행사는 스스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본인 개인적으로도 그런 데는 안 가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걸 주최하려는 측도 당분간은 그런 걸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한 분이 뭐 CNN에서 의심되면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이 감염자와 이 접촉을 하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하시는 게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죠. 바람직한 일이죠.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 말씀하신 대로 워싱턴 그 같은 네. 집회에 갔다 온 사람이 또 LA에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해야 네. 되겠죠, 네, 자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있다가 보니까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죠. 가셔야죠, 또. 네, 그건 또. 그때 가서 병원에 가시라는 얘기고. 네. 네, 그렇기 전에 자기가 혹시라도 감염 대상자와 접촉을 했다든지 감염이 내가 감염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의심이 들면은 자발적으로 자가 격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좀 미국 병원들도 선별 진료소 같이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네. 일반 환자들하고 섞이게 되면 병원이 또 심각한 매개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러나 뭐 글쎄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병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사관원도 지금 자가 격리에 자가 들어갔다고 격리에 예, 들어갔죠. 뉴스에 네. 나왔더라고요. 나오죠. 예. 지금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금 뭐 감염됐을 왜냐하면 그 워싱턴 DC 행사에 마이크 펜스 네, 부통령이 네.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펜스 부통령도 좀 격리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